내가 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존재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갈고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게 문화예요. 예, 안녕하세요. 작스튜브에서 최공재의 더러운 맛을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공재고요. 페이스북에서 잘려가지고 계정이 차단당하고 뭐 계정 정지당하고 이래서 글로는 인사 못 드렸고 이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요. 요즘 아주 막 난리가 나죠. 뭐 천만 관객에 갈 것 같은 영화 기생충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영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했으니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는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영화고 봉준호가 좌파 영화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좌파 영화 감독답지 않게 좀 보수 성향의 영화를 만들었다. 우파 영화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요. 보수 성향의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던져놨다. 그 의미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제가 아주 더러운 맛을 보여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이죠. 모 평론가는 이 영화를 가지고 국뽕 영화다 말을 했습니다. 왜 국뽕 영화냐면 뭐 깐느라는 영화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꼭 한국 영화만 되면은 난리가 나고 이렇게 막 흥행이 가고 엄청나게 막 반응을 일으키고 막 깐느에 상 받은 게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한다. 그래서 국뽕 영화다, 국뽕에 취한 영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관객들이 국뽕에 취해 있는 영화 사람들이라면 그 전에 뭐 홍상수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라든가 그리고 전 세계 10대 영화제를 모두 석권한 유일한 감독인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상을 받았을 때 난리가 났어야죠. 다른 영화들은 다 10만, 20만 이내에 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다 참패를 당했는데 왜 유독 봉준호의 이 영화에만 사람들은 열광을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뽕영화만으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국뽕영화였으면 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뽕 맞았으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당연히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고 또 전 세계 10대 영화제 중에 상을 하나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를 받을 일이지만 대한민국 한국 영화계가 아주 개판인 상태에서 이 깐느 영화제, 특히 프랑스에서 깐느 영화제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한 영화제입니다. 패턴이 좌성향으로. 그런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영화제에서 정치적인 영화제에서 어떤 그림들이 연결됐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의미는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번 영화에 대한 반응을 보면 국뽕 영화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천박한 어떤 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머릿속에 든 건 없으면서 그런 아주 저열한 국민성에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서 뭔가 있는 체는 하고 싶은 아는 체는 하고 싶은 어떤 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아주 천박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인식은 이번 봉준호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문화를 즐긴다는 사람들의 문화인식 수준 아주 하급 수준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는 예술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라는 영화는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봤을 정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영화를 안 보면 대학생 취급을 못 받았던 그리고 마치 그 영화를 봐야 우리가 뭐 지적으로 예술을 뭐 성취하는 듯한 아주 마치 봐야만 되는 이런 영화였어요. 저도 가서 봤고 극장에서. 그런데 극장에 사람들이 다 잡니다. 저도 잤고요. 저도 유일하게 지금까지 영화를 볼 때는 아무리 지루한 영화도 잠을 못 잡니다. 제 직업상. 그 영화를 끝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 잤는데 나와서 사람들이 한 말이 영화 걸작이야. 이 영화는 뭐 예술이야 뭐야. 그럼 그 장면에서 왜 그렇게 해서 뭐가 예술인데 그 미장션이 뭐고 롱테이크가 뭐고 뭔데 딱 물어보면은 쫙 얘기를 해요. 아주 지적으로. 그런데 그게 뭐냐? 키노라는 잡지. 어떤 뭐 유명한 평론가 썼던 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얘기죠. 그럼 내가 던집니다. 야, 이 자식아, 너 그때 그 장면에서 너 잤어. 언제 봤다고 그래?
얼굴 빨개지면서,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딱 펼쳐지는데요. 갑자기 제가 왕따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왔었습니다. 예술영화의 흐름, 예술영화의, 한국 예술영화의 흥행 코드에서 딱 그래왔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개소리인지 뭔 헛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있어 보이면은 와, 이건 봐줘야 돼. 전 세계 어느 영화제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예술적이고 뭔가를 만들도 관심 없어. 한국 놈이 만들고 그나마 자기가 뭔가 있어 보고 하니까 뭔가 이해할 것 같고 하니까는 그냥 거기서 빠지는 거죠. 단지 예술적 완성도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솔직히 뭐야, 무슨 국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국뽕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좌파 감독이 만든 보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렇게 열광하는 것은 국뽕이 아니라 그런 아주 밑바닥에 있던 저열한 문화인식을 대변하는 현상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좌파들은 그걸 이용해 먹어왔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코드가 봉준호였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봉준호한테 깐내서 대상을 주게 만들었냐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미투 운동 터졌었죠. 미투 운동 터졌을 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미투 운동은 그 문화 권력들, 지금의 대한민국 문제를 만들었던,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던 문화 권력들이 이제 노후화, 좌파 내에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30년이 지났어요. 지금의 기존 문화 권력들이.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촉발된 것이 미투입니다. 노땅들 다 날라갔잖아요.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 끝났습니다. 그냥 면죄부만 준 거지. 자, 그리고 새로운 인력들로 교체가 다 끝났어요. 이게 왜 갑자기 정치권으로 튀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좌파 문화계가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 보니 그쪽하고 튀었겠죠. 왜? 허구한 날 성상납하고 뭐 그런 건 비일비재했으니까. 장지호 뭐 에휴.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문화 권력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라리 과거 좌파 문화 권력은 이념이라도 탑재를 했어요. 80년대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세상을 사회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도구로서 영화를 이용하고 문화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등장하는 문화 권력은 불안하게 무서운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념이 없어요. 확실한 좌파 이념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풍성한 데에서 왔고 선배들의 어떤 그 키움을 받죠. 좌파들은 키웁니다. 다음 세대를 딱 왔고 가지고 자기들 충분히 먹으면서 이념적으로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영화판에 돈 막 쏟아져 주니까 그 돈 가지고 강남 가서 그 맨날 재벌 3새끼들하고 여배우 부자고 히히덕거리면서 노는 그 감독들과 제작자들, 이런 놈들이 자본의 맛을 들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념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미 이제 그 권력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에 빠졌는데 어쨌든 좌파들과 정치권과의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념에 충실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들의 권력욕에 빠져버리고 자본욕에 빠져버리고 어떤 그런 그 문화 권력에 빠져버린 형태의 만만들인 괴물들이 탄생이 됐는데, 그럼 얘네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30년 동안 기존의 좌파 문화 권력이 너무 오랫동안 해먹고 있다 보니까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번 현 정부에서 세대 교체가 됐을 때 얘네들이 현 정부를 지켜주기 하고 현 정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공을 세워서 자신들이 완벽한 문화 권력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 올해 1년 내내 좌파 영화 한번 보실 건데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왜? 현 정부에서 어떻게든 실적 내가지고 공을 내서 이렇게 새롭게 재편되는 문화 권력의 최상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문성근처럼 정치판 나가서 최고위원도 한번 돼보고 아주 아사리 개판이 되는 판인데, 그 판에서 지금 깐느에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깐느에서 대상 받은 게 와 작품 좋아서? 아니 작품 물론 좋아야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깐느에 상을 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작품의 수준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밸류 위에서 일단은 상업적인 성공 포즈도 가지고 있는 봉준호까지 두 사람 그 두 가지 믹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본가들이 붙어서 깐느 가지고 좀 한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는데 영화제는요 그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자기들 각국의 영화를 알리는 것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나라의 영화를 프랑스 영화를 알리는 게 목적인 게 깐 영화제이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뭔가 다른 해외에다가 뭔가 준다고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봉준호가 딱 갔을 때 CJ 쪽에서 CJ E&M에서 갔어요. 뭐 어떻게 돈 줬는지 모르죠.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딱 가는 거고 거기서 여실히 누구나 딱 알고 있었듯이 대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딱 갔을 때 영화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제 가서 그냥 나중에 좀 남아 계시고 폐막식 때까지 좀 남아 계세요 하면 상 주는 겁니다. 알고 가는 거죠.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에 상 주고 받는 것은. 자 그렇다면 깐느에서 왜 하필 이 정부에서 이 시기 때 이창동 감독도 그렇고 홍상수는 한국에서도 프랑스에서 그렇게 밀어줘도 안 됐던 감독고 그 다음에 김기덕 감독 전 세계 10대 영화제를 다 쓸었던 감독도 안 해주던 것을 왜 하필 봉준호였을까? 대놓고 정의당 출신에 뭐라고 했던 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던 감독인데 니즈에 다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권력의 수장으로 딱 자리매김을 시키는 관점이죠. 좌파들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잖아요. 그 계급사회, 계단, 봉준호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계단에 대해서 그전에는 신분차별, 계급에 대한 투쟁을 나타낸 거였다면 이번 영화 기생충을 보면 계단은 하층민과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가는 단계일 뿐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봉준호 스스로가 자기 발로 상류층에 올라가는 사람이고 봉준호 스스로가 누군가의 기생충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 기생충에 기생하면서 국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헤헤헤 하면서 무조건 뭐 외부에서 뭐 하니까 뭐 와 가서 보는 이런 바보 문외아들 말은 좋죠. 막 하지만 이렇게 붙이고 이런 영화 이런 건 봐줘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문화인식 수준이 그만큼 아주 천박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선진국 같은 게 독일만 가더라도요. 문화적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문화적 수준에 놓고 낮으면 그 나라의 국격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합니다. 문화는 그 자체예요. 나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는 좌파는 이념에 찢어가지고 왜곡된 문화를 인지를 하고 있고 썩어 빠진 80년대 마인드 아직까지 못 벗어났고 일제시대만 얘기하고 있고 우파는 문화에 대한 인이 자체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 아직까지 잘 살아보세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는 썩어 들어가고 있던 거고 그것을 좀 먹으면서 그런 아주 저급한 대한민국의 문화인식을 봉준호나 몇몇 스타로 인해서 완전히 바보로 해서 이용해 먹으면서 선동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툭 던져져 놓은 게 지금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기분 더럽죠. 자, 봉준호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영화로서 영화로서는 그냥 개인이 어떤 영화로서 만든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150억짜리 영화다? 글쎄요. 그게 1000만이 들어가야 된다? 1000만을 받아 지금 벌써 한 500만 가고 있죠? 글쎄요. 이건 집단적으로 미친 현상 아니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바보여라고 해서 자학하는 현상 빼고는 이 영화가 그렇게 볼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는 내내 기분 더럽고 보는 내내 보고 나서 찝찝하고 분명히 저도 봤어요. 영화 극장에서 나오면서 제일 앞줄에서 봤습니다. 밤늦게 딱 일어나서 나오는데 사람들 얼굴에 다 표정이 썩어 있어요. 아무리 블랙 코미디니 아무리
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영화라도 영화적인 재미가 있었다면 사람들 나오면서 와 하면서 나오거든요. 다 얼굴이 썩어 있습니다. 기분 더러워요. 솔직히 기분 더럽잖아요. 근데 그 기분 더럽단 말을 못해. 밖에 나가서는 그런데 확실히 영화가 뭐 어떻게든 좋게 표현하려고 왜? 지 감정들이 얘기하면 되는데 영화가 더럽고 기분 못 같았으면 기분 못 같다고 얘기하면 못해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다 저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왕따 당해버려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더러운 맛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아주 더러운 맛입니다. 문화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창작 욕구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관객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슬프게 표현할 수가 있고 슬픈 것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영화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막 거기서 열광만 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웃기는 소리고 자꾸 해서 문화는 예술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정치판 자체가 그런 겁니다. 문화가 정치에 지배당하는 순간 최소한 작수TV 시청자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화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는 그 자체는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특히 예술이라는 것은 문화예술, 문화산업은 그 문화 자체로만은 아무 색깔이 없어요. 거기에 역사가 붙고 정치가 붙고 사회가 붙고 교육이 붙고 현상이 붙어야 전통이 붙고 해야만이 형태로서 완성이 돼서 영화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에만 좌도 정치, 우도 정치. 좌우는 정치 개념이 아니죠. 이념의 개념이지. 보수 진보가 정치의 개념이겠죠. 어떻게 보면. 왜 좌파들은 자기들은 정치 얘기 안 한다. 자기들은 허건날 정치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 안 한다. 라고 하는지 아직 우파는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 더러운 맛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문화를 아셔야 되고 문화가 대중들한테 어떻게 선동되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 문화적 인식은 지금 뭐 좀 우파들은 거잖아요. 맨날 좌파 새끼들 쳐가지고 선동나고 바보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우파는 더 바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문화에 대해서 일도 모르잖아요. 아예. 하는 얘기가 딱 그러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영화 갖고 영화 한 편 세상을 바꾼다고. 영화 한 편 세상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1000만 넘어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정권 넘어갈 때 문화부 장관을 누가 가겠어요? 좌파들은 다 키워냅니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걔네들은 끝에서 정치로서 꽃을 피우는 거고 우파라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정치만 뭔가 하면은 어떤 영웅이 나와서 정치만 뭔가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다 망했어요.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니까요. 기본부터 가야 됩니다. 기본부터. 내가 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존재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갈고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게 문화예요. 좌파는 그걸 갖다가 집단적으로 하고 무조건 해가지고 내 말만 따르라고 세뇌시켜버리는 악질 같은 놈들이라면 우파는 지금까지 그걸 방관했던 방관자들입니다. 모르면 공부하세요. 제발. 배우셔야 되고 정치는 그 다음에 물론 저도 이제 여기서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정치판에 발 담았던 아주 그냥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경험 때문이라도 정치 얘기는 할 건데 할 수밖에 없고요. 왜? 우파가 그렇게 하는 이해를 못 하니까. 우파라는 분들은 분명히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본을 세우지 않는 한 기생충 보고 열광하는 여러분들의 자식 새끼들은 평생 좌파 저놈들의 기생충에 기생하는 놈들밖에 살 수 없다라는 아주 더러운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더 더러운 맛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